나가려면 뭐 땅 팔아서 나갈 정도인데 지금은 뭐 용돈 좀 아껴가지고 뭐 동남아, 뭐 호주, 카나다, 뭐 미국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잘 살아요. 우리 다 여기서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좀 더 못하거나 한 게 바로 우리 역사 정신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쉽게 말해서 손에 농사만 많이 짓고 자살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노릇을 하고 살고 여기 우리 일요일날 모여서 법회도 하고 부처님 말씀 듣고 하는 이유도 사람답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백어스님은 하나도 못해서 역사 그건 뭡니까? 사람이지만은 한국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국인 아니면은 우리 역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미국 역사 뭐 많이 알아서 뭐 하겠어요? 물론 외교하고 할 땐 필요하지만은 우리 한국 안에서 살아갈 때는 그 상식으로 조금 알면 되지. 굳이 뭐 미국의 역사 정신, 뭐 언제 독립했고 이런 거 굳이 알 필요 없고.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 알아야 된다. 많이 알아서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뽑아낸 어떤 역사 정신, 또 이 시대의 역사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답이 역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1990년에 제가 한국을 살다가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 뭐 저희 처가들이 다 있어요. 뭐 처제, 처할머니, 처고모들 다 있어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제가 일남 2년입니다. 큰애 머스마하고 딸애는 여기서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을 다니다가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는 한글을 다 알아요. 아빠 엄마하고 대화도 자유롭고. 그런데 막내 딸 2살 될 때 젖 먹으면서 갔어요. 말도 제대로 못 배울 때 데리고 왔는데 미국 가서는 미국 텔레비를 보잖아요. 그림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림만 보는데 하루 종일 얘가 앉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도 그 아침에는 그 아이들 보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 뭐 선생님 나와서 같이 하고 막 하는데 얘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는데 9월 달에 제가 먼저 가고 10월 달에 가족들이 왔는데 12월 달에 되니까 10, 11, 12, 3개월을 텔레비 앞에 앉아있더니 얘가 갑자기 영어를 해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겨우 뭐 아빠, 엄마, 뭐 이거 젖병 입에 물고 이런 나이인데 계속 3개월을 보더니 영어를 해요. 근데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일단 11월 되면 벌써 뭐 텔레비에 아침부터 크리스마스, 뭐 트리, 뭐 캐롤이야 이거 아시잖아요. 12월 되면 우리나라도 거쳐가요. 그러니까 늘 그런 화면이 나오고 화면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하니까는 그 화면하고 지가 듣는 말하고 일치가 되는 말을 배운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제가 첫 듣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봐라 그 말. 영어로 말하면 look at that 크리스마스 트리. 룩이 보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저희가 텔레비를 보고 영어를 배웠구나. 잘했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돼서 유치원을 보냈어요. 저하고 뭐 제 애 엄마는 남의 나라에 갔으니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먹고 살기 바쁘고 남의 나라 갔으니까 뭐 바닥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을 이제 며칠 쭉 다니다가 오더니 저한테 항의적으로 이야기해요. 아빠, 왜 한국말 영어 반반 섞어가지고 왜 내 머리카락은 새까맣고 지 친구는 전부 머리가 노랗냐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한국도 모르고 가가지고 어울리는 친구들이 저만 다르니까는 지가 이상한 거예요. 왜 아빠 엄마가 뭐가 잘못 만들어서 까맣게 나왔나 싶어가지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정미해. 이름이 정미야. 너 엄마 아빠 머리카락 봐라. 엄마 아빠는 한국 사람이야. 너도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너하고 배우는 친구들은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엄마 아빠는 머리카락이 다 노랗고 금발이고 그렇다. 알았지. 알았어.
그러면서도 좀 언짢은 기색이에요. 같이 올려야 되는데 저만 머리카락이 새카마니까는 피부색이 또 좀 틀리잖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 아이가 지금 한국 사람인지 모른다는 이야기. 한국 사람인 줄 알면은 내 머리카락이 새카만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지가 미국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 사람 같은데 조금 다르니까는 아빠 엄마한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 애들을 밥만 먹여서 키울 일이 아니구나. 교육을 학교에만 보낼 일이 아니구나. 얘들한테 가장 시급한 일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아가는 것. 내가 한국인이라는 거 알고 미국에 살아가야지. 그것도 모르고 하다 보면 이거 어설픈 인간되고 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많아요. 우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 보고 좀 비속어지만은 바나나가 겉은 노랗잖아요. 근데 속은 이거 백인 다 된 거예요. 가서 뭐 한국 사람 이야기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래요. 나 한국 전쟁 나도 한국 안 한다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지하고 직접 대당이 안 되니까. 그래도 좋은 현상은 영주권 갖고 있는 젊은 아이들이 자신 있게 하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산훈련소에 가면은 그런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소대를 하나 편성해놨어. 한국에 적응하게. 그거 아무 데나 섞어놓고 하면은 그 요새 말하면 그 뭐라 그러죠? 일본 말로 왕따 당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소대를 만들어서 걔들은 특별히 교육시키고 있어요. 농산훈련소에. 아주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현상인데 그런 사람들은 연 안 되는 거죠. 연 안 되고 대개가 다 미국은 내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이제 애들한테 우리는 한국인이다. 또 특히 이제 제가 성이 김가입니다. 김가인데 뭐 천년 전의 족보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는 경주 김가라고 해서 야 나도 천년 전에 태어났으면 뭐 한 자리 할 텐데 괜찮아요? 우리 딸 보고도 너희들은 천년 전에 나왔으면 다 공주야. 아빠 그게 영어 프린세스야? 프린세스야?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에 백인 애들하고 어울려 살면서도 난 그래도 한국에 옛날 같으면 내가 프린세스다. 우리는 지금 왕조가 없잖아요. 조선 왕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비록 독립된 나라지만은 영국 여왕을 자기들의 여왕처럼 생각해요. 영국 여왕이 오면은 엄청 받들어줍니다. 자기들 모국이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뭐 캐나다, 호주 뭐 이런 영연방 국가가 16개 국가가 지금도 존속하고 있어요. 또 호주의 수상은 수상밖에 없죠. 그 대통령 있어요? 호주에? 캐나다에 대통령 있어요? 없잖아요. 캐나다, 호주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영국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영연방이 전부 살아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독립했기 때문에 영연방은 아니라서 자기들 대통령을 가지죠. 그렇지만은 심리적으로는 어디서 왔어요? 미국의 청교도들, 청교도 하나 피해서 메이플하고 호타고 미국에 와서 근무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뿌리는 영국이죠.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오면 아주 존경을 해요. 이야기가 조금 빗나간데 어쨌든 그런 또 뿌리 예시를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 애들 보고 너는 프린세스다 그러니까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 왕실에 뭐 다이애나 왕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텔레비도 맨날 나오고 하니까는 그런 거하고 견줄 수 있는 자부심이 생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그 메릴랜드 주립대학을 갔는데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네 전공이 뭐든지 간에 동양 역사, 특히 한국 역사 강좌가 있으면 좋고 그게 없으면 동양 역사라도 좀 들어라 하고 우리 큰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한 학기를 이제 듣고 왔는데 불렀죠. 아빠하고 토론 좀 하자. 하는 이야기는 아빠가 하는 말은 학교에서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빠 혼자만 떠든다는 이야기. 그리고 뭐를 가르쳐 주냐 하니까는 한국은 아예 없어요. 거기 동양 문화사에. 그 뭐를 가르치냐 하니까 중국의 공자.
그 영어로 컨퓨션이라고 하죠. 중국의 공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불교는 다 인도라 생각하니까는 그렇지만 인도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인도의 뭐 힌두교, 불교 이런 거 가르치죠. 그럼 역사는 뭐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역사도 한국 역사는 없어요. 중국 역사의 한 부분. 또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요 동북아시아 대륙에 요 파딱지막에 붙은 나라가 뭐 역사가 있게 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중국 역사의 한 변방사예요. 그리고 문화는 뭘 가르치냐 하니까는 일본 문화에 종속된 걸로 가르칩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왜냐하면 우리가 36년, 제가 36년이라고 하면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일제가 36년 했다고 늘리냐? 34개월, 11개월, 17일이다. 기억해 보세요. 36년 아니에요. 34개월, 11개월, 17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늘리잖아요. 12월 30일 날 나서 1월 1일 되면 두 살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니까는 걸쳐서 이제 36년이 되니까 우리가 벽주에 36년 하는데 뭐 그게 그러면 만 35년 뭐 그러되고 정확하게는 34년 11개월 17일. 한번 계산해 보세요. 17일 맞는지. 그렇게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안 보이는 거죠. 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남을 다스려본 경험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다른 점은 그 사람들은 남을 지배해본 경험이 있는 제국주의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웃집한테 얻어터지기만 하고 제국주의를 못 해봤잖아요.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국민성에 엄청난 차이가. 그래서 일본에 가려져서 한국 문화는 없어요. 우리 뭐 서기 몇 년이죠 지금? 2018년이죠. 2010. 한해 먼저 가시네. 나이 한 해 줄이세요. 불기 몇 년이죠? 2562년. 잘하시네. 불자시네. 단기는 몇 년이에요? 단기. 앞에 2019년이라 하시는 분. 단기 몇 년이죠?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서기 더하기 2333. 참 이게 한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못 알고 서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기를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비극입니다. 단기 4351이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뭐 단기 4351 뭐 5천년 역사라 그러는데 중국에 가려지고 문화는 일본에 가려지고 그럼 대한민국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찾는 길은 뭐냐? 돈 아무리 벌어봐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역사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박수 한번 치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교수를 탓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그래밖에 못 배웠으니까 그래밖에 못 하는. 그럼 그 원죄는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있는 대학 교수들한테 우리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 문화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그래밖에 못 배워요. 집에서는 아버지 이야기하면 여기 아버지 엄마 말 잘 듣는 자제분들 있어요? 그렇잖아요. 밖에 와서 선생이 이야기하면 우리 선생 대단하지만 아버지 엄마 이야기하면 에이 아버지 엄마가 뭘 알아? 맨날 잔소리 나고 그러시고. 그래서 나라도 역사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2014년 8월 1일 날에 여러분들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역사는 이런 거다. 쉬운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역사 한번
여기 이제 불교 밖에 보니까 반야심경, 건강경리, 전류전류 나오시는데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역사는 얼마나 아는지 간단히 했어요. 성이 김씨이신 분. 김씨이신 분. 몇 분 안 돼요? 자, 우리 앞에 계시는 보살님. 김씨 조상이 누구죠? 그 김 조상이 누구예요? 김수로. 혹시 경주 김씨 계세요? 김할지. 예? 경주 김씨는 누구? 김할지. 아무도 안 계세요? 왕족이 아무도 없네요. 여기. 예. 네. 누구죠? 김할지. 예, 경주 김과 조상은 누구? 김알지 할아버지. 근데 김알지 그런데 그분이 성이 김씨고 이름이 알지인가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알죠? 그게 잘못 아신 거예요. 아니 그때 성이 김씨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성씨가 정착된 거는 조선시대 거의 말입니다. 그전에는 개똥이 소똥이 뭐 성도 없어요. 아주 귀족들이나 귀족들도 성이 아니고 그 시족이죠. 시족. 저 시족이 말 시족이다 그러면 그 성은 전부 말씨 소시대. 그렇지. 근데 어르신 저기 알지가 무슨 뜻이에요? 알에서 나왔다가 알지. 대단한 역사 실력이. 알에서 나왔다고 알지다. 발음 맞았어요. 발음 맞춘 거예요. 이게 알지를 한문으로 알지 이런 거니까는 학교 선생님 가르칠 때 신라를 건국한 사람은 김알지다. 고관을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시험 볼 때 신라 건국자는 누구냐? 그러면 김알지 답 쓰면은 이 역사 잘하는 사람. 근데 알지가 무슨 뜻이냐? 이거를 가르쳐 줘야죠. 그렇잖아요. 알지 지금 여기 금강경도 잘 외우시고 반하시면 저는 뭐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다들 외우시는데 알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지가 무슨 뜻이냐? 알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정답입니다. 알이에요. 알. 알이잖아요. 알. 근데 새 알이 아니고 북방 흉노조 흉노 아시죠 여러분? 북방에 그 중국 놈들이 아주 고약한 인을 붙여서 시끄러울 흉 종노자 써서 시끄러운 종놈 새끼다 그런 뜻이에요. 흉노라는 뜻이 아주 비하하는 뜻이에요.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이 흉노라고 붙였으니까 우리도 흉노라고 부르는데 저는 훈이라고 부르기 좋아요. 향기로울 훈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훈. 서양 사람들도 훈이라 그래. H-U-N 훈스. 그러니까 영어로 훈스라고 그러죠. 우리도 훈이 좋아요. 근데 그 뭐 훈이든 뭐 흉노든 여러분이 흉노라 그래 알아듣기 쉬우니까 흉노족의 단어에 아르처라는 말이 있어요. 아르처. 이거는 뭐냐면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황금 문화예요. 여러분 신라 금관 황금 문화 아시죠? 금을 아주 숭상하고 그런 민족들. 신라가 이게 흉노족들이잖아요. 김알지 이 뜻이 알았어. 그래서 아르처라는 말에서 한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지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아르처가 뭡니까? 황금이죠. 황금. 그게 우리말로 변해서 알지가 됐고 우리 지금 말 쓰는 알짜배기란 말 있잖아요. 알짜배기, 아르처 그 다 우리가 흉노, 만주어, 한국어 다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김이 뭐죠? 금이잖아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김 이꼬르 알지예요. 그러니까 알지라는 말을 한문으로 한 번 더 써준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김이 성이 아니에요. 김 이꼬르 알지. 어르신, 예, 이제 성은 김이요 이름은 알지가 않아요. 이런 역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박씨 누가 계세요? 박씨. 아니 그 흔한 박씨가 아무도 없어요. 제 질문할까 봐 겁이 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박씨 조상은 안 물어볼 테니까 누구죠? 아, 이제 말문이 터지네요.
스님, 이 말문 트는 법을 좀 더 설법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마무리 되셨어요. 박혁거세. 혁거세가 무슨 뜻이죠? 이게 우리 역사는 기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임진왜란이 뭐 1300 몇 년에 일어났고 뭐 조선의 멸망 원인이 뭐 사색당쟁 뭐 삼정의 문란 개코도 그런 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니 박혁거세 박씨가 자기 손 혁거세 뜻도 모르고 아 우리 조상은 박혁거세. 이게 우리 역사의 현주소입니다. 혁거세가 무슨 뜻이죠? 우리 보살님 우리 뭐라 말씀하실 듯한데 한번. 빛날 혁자죠. 빛날 혁자. 답은 거기 있어. 빛날 혁자. 이 거자는 이제 산다는 거자. 세자는 인간 세자. 혁거세. 그러면 성이 박씨고 이러면 혁거세입니까? 그분도? 그럴 줄 알죠. 그게 정답이 우리가 그걸 배웠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이런 강의는 건강선언에 오셔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못 듣는 이야기죠. 썸스에 첫 번째는 뭐냐? 빛날 혁자, 이거 저 산다는 건자, 인간 세자. 따지면 뭐죠? 세상에 빛나는 빛이란 뜻이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빛나는 빛이에요. 우리 그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뭐를 숭상했어요? 태양을 숭상. 우리는 다 태양의 자식입니다. 태양의 아들입니다. 우린 다 또 부처님의 둘자 자식이고. 하지만은 5,000년, 6,000년 올라가서 아주 고대의 우리 민족의 고대의 원류는 태양을 숭배하는 하늘의 자식들이죠. 흉노라는 말 자체가 중국 놈들이 고약하게 시끄러울 흉자, 종로자를 써놔서 그런데 흉노의 어원은 슌누입니다. 슌누. 슌누가 무슨 뜻이냐? 하늘의 자식이라는 뜻이야. 슌누가 하늘의 자식. 이 좋은 말을 이 중국 떼놈들이 흉노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잘하는 분한테 우리는 흉노라고 발음하죠. 근데 이 흉노를 중국말로 어떻게 발음하느냐? 그러니까는 슌누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슌누라는 발음을 비슷하게 갖다 붙였는데 고약한 한자를 갖다 붙인 거죠. 아니, 좀 좋은 한자 붙이면 안 돼요? 근데 북방 기마민족한테 무력에 딸리다 보니까는 늘 당하죠. 중국 놈들 그렇게 위대한 역사 아닙니다. 늘 당한 역사예요. 그 놈들. 우리보다 더 심하게 당한 역사가 중국사입니다. 당하다 보니까 고약한 종놈의 새끼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미우니까. 우리 일본 임진왜란 당하니까 뭐라 그래요? 빼놈 새끼들 개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북방민족한테 당하다 보니까는 저 시끄러운 종놈의 새끼들. 중가족들이 시끄럽잖아요. 그 후손들, 경상도 사람들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 시름이 죽이버라! 그렇잖아요. 네? 시끄럽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많이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저도 경상도입니다. 말이 좀 시끄러워요. 조용하게 이 법문을 하려면은 스님처럼 조용해야 되는데 타고나기 그때 흉노피를 타고 나서 좀 시끄럽게 합니다. 이야기를 어디까지 했죠? 이야기 자꾸 딴 데로 번져가지고 박혁거세 이야기. 그래서 혁거세는 세상에 빛나는 빛이란 뜻이에요. 그럼 박은 뭐냐? 예. 어떤 사람 뭐 호박박자라 그러는데 밝을 박자죠. 그러니까 박 이꼬르 혁거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박 이꼬르 혁거세. 그러니까는 기말지는 아르처 황금. 박혁거세는 밝음. 그렇죠. 시장 정답이 나왔어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척하고. 그래 건강선언에 다니는 보람 있잖아요. 김씨라 그러면 야 너 조상 기말지가 뭔지 아냐 그러면 대답할 사람 없어요. 또 박씨 보고 야 너 조상 박혁거세가 뭐냐 몰라. 한수 딱 가르쳐 주면은 밥 한 그릇 얻어 먹습니다. 그 우리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껍데기 역사를 배운 거예요.
쏙쏙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역사 그런 거 올리다 보니까는 친구가 갑자기 뭐 500명에서 1000명, 2000명, 3000명 만들어놨는데 아시다시피 5000명이 한계잖아요. 5000명 이상은 친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룹을 만들었어요. 역사 그룹. 거기는 인원이 한계가 없어요. 10만이건 100만이건 뭐 한도 없이 받으니까 그룹은. 그래서 8월 1일 날 2014년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해가지고 역사 그룹을 만들어서 저도 글을 올리고 또 다른 분들도 글을 올리게 해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년을 흘러오니까는 지금 우리 회원이 몇 명 됐겠어요? 몇 명 됐겠어요? 한 10,000명 됐겠죠? 43,000명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한 10만 명은 저희들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 임진왜란 때 유국 선생이 10만 양정설 이야기했죠? 지금은 전쟁은 아니지만 역사 전쟁의 시대입니다. 문화 전쟁의 시대예요. 이제 영토 따먹기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일본 놈들이 시대가 가는 줄 모르고 독도가 지들 땅에 우기는데 아마 우겨봐야 지들 땅 안 됩니다. 이미 영토 전쟁은 거의 끝이 났어요. 물론 앞으로도 이 세계가 변하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에처럼 막 한 나라를 통째로 막 집어삼키고 이거 오늘부터 내 땅이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문화전쟁, 문화전쟁, 그 다음에 역사전쟁, 경제전쟁 시대죠.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역사를 해야 된다. 제가 서론을 띄우는데 제가 이거를 8페이지를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뭐 1시간 반 정도 하면은 말씀을 많이 못하겠다 싶어서 몇 개 간단히 추려가지고 올 생각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뭐 이거 강의 시간에 이거 듣고 집에 가면은 또 이거 볼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글을 써서 8페이지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역사를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이제 쉬운 이야기고, 그래서 금강선은 이거 수준이 있는데 뭐 맨날 박에 꺼서 기맞지 말아 가지고 되겠어요? 조금 더 한층 수준 높여서 역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목을 제가 역사를 알면은 미래가 보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길을 잃으면은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길 잊어먹으면 뭘 봐요? 내비를 봐야죠. 망망대해 배 타고 가다가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면 뭘 봐야 돼요? 나침판을 봐야죠. 그러나 민족이나 국가가 길을 잃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 어지럽고 헤맬 때는 나침판이 뭐예요? 역사죠. 역사를 알면은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해거 큰스님 참 역사를 강조하시는 큰 어른이시네요. 존경스럽죠. 그냥 무조건 부처님만 믿고 부처님만 믿고 착한 사람 되라 하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으로서 불자로서 역사를 배워라. 그건 참 큰 어른이십니다. 존경할 만하시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오는 화두는 뭐냐? 우리 1960년대에는 배고픈 시대였어요. 집에 내려오는 양반들 몰락해가지고 족보책 이만큼 내려오는 거 다 뜯어가지고 벽지 바르고 천장 바르고, 우리 어릴 때 시골집에 가면 족보 가지고 도배한 집들 많았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족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먹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죠. 그래가지고 뭐 집에 내려온 기중품 같은 거 장롱, 또 몇백 년 된 장롱 뭐 이런 거 엿장소면 다 팔았잖아요. 지금 이거 몇 억짜리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골동품.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고 먹고 살도 없을 때는 그런 것이 하나도 귀중하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산업화 시대. 그때는 우리가 경제 발전시키고 열심히 내 배를 채우고 시킵니다. 근데 배를 먼저 채우고 나야 뭐 족보도 있는 거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였어요. 제가 1980년부터 무역을 시작했는데 70년대에는 제가 대학 다녔어요. 그때 우리나라 그 박정희 제3공국
공화국에 텔레비에 나오는 게 뭐였죠? 천불소득 100억 불 수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아슴아슴하죠? 천불소득 100억 불 수출. 지금 100억 불요? 웬만한 기업들도 100억 불 수출합니다. 그때는 국가가 1년간을 노력을 해야 100억 불 수출했어요. 1억 불 수출하면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 한 달에 얼마나 수출합니까? 한 달에 약 한 400억, 450억 가까이 수출해요. 한 달에. 근데 그때는 1년에 통틀어서 겨우 100억 불 하면 난리가 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국민소득 1000불. 지금 1000불 1년에 100만 원 받고 살 사람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줘도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노동운동하고 돈 더 달라고 말이지. 1년에 1억씩 연봉 받는 사람들이 내 배고파 죽을 테니까는 더 달라고. 배고파 죽는 게 아니지. 이제 나 문화생활 해야 되겠다는 얘기.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 산업화는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 저 박씨 어르신? 산업화는 끝났습니다. 그 배가 부르다 보니까는 박정희 너 18년 했어? 20년 못해? 11 사태 났잖아요. 민주화 됐어요. 이제 대통령 이제 뭐 20년 18년이 아니고 5년마다 갈아치우잖아요. 5년마다 갈아치워 보니까 이것도 연석 대통령만 양산하는 거예요. 5년 하면은 이제 웬만큼 할 줄도 알고 외국 정상들하고도 악수할 줄도 알고 정상 앞에 가서 막 이카는 대통령도 있는데 정상 앞에 오면 배 내밀고 악수해야죠. 외국 정상하고. 그렇잖아요. 이거 이제 좀 질이 들어서 할만하면은 그만해. 또 5년 갈아치고. 이거 5년마다 대통령이 연성하는 나라입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민주주의란 이야기. 5년마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 갈아치우는 민주화가 됐어요. 뭐 대통령 보고도 뭐 2년 전년 하니까요. 그래서 박근혜 보고 2년 전년 하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뭐 맘먹자. 이거 그럼 개판되고 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 뭐겠어요? 열심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뭐겠어요? 뭡니까? 역사죠. 역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근데 역사도 무슨 뭐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고 뭐 조선 멸망 원인이 뭐고 이따위에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 그거는 학교에 있는 역사학자들 박사학위 받아서 남대 와서 아는 척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역사고 우리 같은 우리 민초들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냐? 방금 말씀드린 기말지 박익거서부터 똑바로 알아야 된다. 역사의 기초, 역사의 정신, 왜 기말지가 나왔는지, 왜 박익거서가 나왔는지 그것부터 아는 기초 역사 하죠. 여러분 고려 우리 배웠죠? 고려 500년 유지하다가 이성계 태조 이성계 하니까는 뭐 대단한 분 같지만 그분이 어디서 왔어요? 여진족이죠. 여진족이나 우리나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중국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진 하니까는 오랑캐 민족. 저 새끼들은 나하고 틀리는 피가 달라. 똑같은 피예요. 여진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걔네들은 함경북도 저기 만주 뭐 두만강 이북에 살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같은 핏줄 아니에요? 근데 서로 욕하고 살잖아요. 전라도 새끼, 경상도 저 새끼들. 저들 때문에 대한민국 망해. 서로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한반도 사니까는 저 위에 만주 사는 보고 야만족들. 아니 같은 핏줄로 그 야만족들이에요. 어쨌든 이성계는 자기 6대조 조상은 뭐 전주에서 왔다 그러지만은 전주에는 수령하고 여자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기생을 좋아했어요. 기생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아무래도 민간인이 지잖아요. 고을원님한테. 그 고을원님한테 여자 뺏기고 죽이라는 그 도망을 저기 강원도로 가다가 삼척으로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만주까지 올라가서 그거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는 뭐 몽고에서 벼슬도 받고 자리를 잡았죠. 막강한 군권이 생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군대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공민왕한테 와서 기부해서
다시 고향을 찾아온 거죠. 귀국해서 외국도 소탕 잘하고 하니까. 옛날에는 전쟁 잘하면 힘이 붙잖아요. 전쟁 잘하면 최고예요. 지금은 이제 사람 많이 모으고 뭐 유세 잘하고 표 많이 얻으면 그게 1등이죠. 대통령 되는 길에. 옛날에는 군대를 많이 거느리고 힘 있는 사람이 많아야 왕이 되는 거죠. 왕 노릇을 힘으로 하니까는 이 이성계가 내려와서 고려 왕조를 기업버렸죠. 그때 500년이 내려온 고려 사직에 선비들이 생각이 어땠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500년의 사직이 망하는 거죠. 즉 우리는 이제 고려 조선 다 같은 나라로 배우니까 아직 고려가 망하든 조선이 망하든 뭐 우리나라니까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고려 왕조의 500년간의 그 충신 노릇하고 내려온 사람들은 이성계라는 여진족 세파람령이 나와서 뒤엎어버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왕조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라 자체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 말 때 그 공명할 때 수문화시종,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 격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강화대에 들어가서 글을 썼어요.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으니까는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나라가 어지러우면은 역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지금 대한민국 어지러우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암 선생 이분이 강화대에 들어가서 역사책을 썼어요. 쓰면서 서문에 뭐라 그러냐? 제가 나눠드린 제 입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라는 형태를 할 수 있고 역사는 혼이라 할진데 어찌 형태를 잃고도 혼이 보존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좀 유식한 이야기를 하면은 한문으로 그 밑에 써있죠. 국유형, 사유혼, 형가실, 혼이 보호하자. 참 이거는 우리가 두고두고 마음속에 새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반야신경도 외우고 하시지만은 요 간단한 기절 국유형 사유혼하니 형가실 혼이 보호하자. 이거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참 나라는 형태예요. 형태에 불과한 겁니다. 그 형태에 혼을 집어넣는 게 뭡니까? 역사죠. 그러면 나라는 형태를 할 수 있고 역사는 혼이 할진데 형태를 잃고도 어찌 혼이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어지면 역사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역사가 살아야 나라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당군세기를 저술을 했어요. 당군세기. 여러분 당군에서 우리가 뭐 당기 4351년인데 당군이 누구죠? 예? 네? 예, 아주 대단하십니다. 예,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병도가 쓴 역사책 가지고 배웠는데 당군은 누가 났어요? 예? 곰이 났죠? 아니죠? 예, 당군은 곰이 났다 그래. 우리 다 곰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뭐 종교가 다른 분이 시비를 걸고 하다가 보니까 곰이 어떻게 사람을 낳냐? 당신 혈액 검사에서 곰 DNA가 좀 나와야 된다냐? 우리가 무식하게 역사 배웠죠. 삼국유사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이야기 나오죠. 한 마리 곰이 있고 한 마리 호랑이가 있어서 굴 속에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한우한테 가서 사람 되기를 빌었더니 쑥 하고 마늘하고 주고 빛을 보지 마라 21일 동안. 근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굴 뛰쳐나가고 잘하시네요.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박의 것을 모르세요. 굴을 뛰쳐나가고 곰은 똑똑한 게 아니고 미련하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미련하게 있다가 드디어 이쁜 여자가 됐죠. 여자가 됐으니까는 아기를 놓고 싶으니까는 한웅한테 빌었죠. 아기를 갖게 해달라. 환웅이
한웅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사람입니까? 그래서 삼국유사에 뭐라고 해놨어요? 일년선님이 쓴 역사책이죠. 선님이 쓴 역사책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가화, 잠시 사람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귀신하고 사람은 어떻게 자요? 그러나 곰이 여자로 변했는데 다시 곰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 가화, 한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서 곰이 여자로 변한 여자하고 뭘 했어요? 합방을 했죠. 그래서 당군이 나왔다. 우리 다 역사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이암 선생이 쓴 역사책에는 당군이 몇 대까지 내려가요? 47대. 47대 2096년간 내려가는 역사입니다. 이분이 그 역사책을 썼어요. 당군은 혼자가 아니고 47대 당군이 2090년간 내려간 역사다. 그걸 이분이 당군세기라는 역사책을 썼어요. 그런데 고려 때까지만 해도 우리 역사가 살아있었죠. 또 불교하고 우리 역사는 같이 가요. 같이 잘 어울려서 갑니다. 그런데 정도전하고 정도전 이거 순 미안합니다. 저도 뭐 쌍놈 시골 출신이지만 정도전 이거 순 쌍놈이거든요. 이성계를 꼬드겨가지고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주범이 정도전입니다. 이성계는 그냥 앞제비예요. 그 이성계를 앞세워서 정도전이가 유교국가를 만들죠. 경국대전 만들고 여러분 정도전이 그 텔레비에 상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50%는 가짜입니다. 재미있게 보려고 꾸며놓은 거고 역사적인 고정은 별로 하질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정도전이가 경국대전 만들고 조선조를 유교 이념을 국시로 하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유교가 뭡니까? 공자맹자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사망오제가 우리 역사의 조상으로 둔갑한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유교하는 사람. 우리 환인, 환웅, 당군, 뭐 부처님도 어디로 갔어요? 산을 쫓겨났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만 해도 지금 우리 금강선언처럼 시내에 많이 있었어요. 다 시내에 있었어요. 아니 사람이 찾아오기 좋은데 부처님이 계셔야 자주 찾아와서 정도 들고 부처님도 모시고 하죠. 뭐 사람 찾아오기 힘든 산으로 다 갔겠어요. 이 정도전에 요놈들이 이제 유교를 싫어하고 불교를 탄압하고 또 불교 이전에 우리나라 고유 선도 있죠? 선도를 탄압하고 선도 사관에 입각한 역사책은 모조리 수구해서 다 태워버리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게 조선조 50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 역사 기록에 남는 거는 다 뭐 곰이 여자 되고 당군은 곰자식이고 이런 역사만 배운 거예요. 그보다 이제 몇 년이라 그랬죠? 야, 대단들 하시네요. 자격이 있습니다. 금강선언에 불자 자격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 여기다 플러스 역사를 할 자격이 있으죠. 그런데 이제가 34년 11개월 27일 동안에 우리 역사를 왜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밑돌은 누가 깔아줬냐? 조선조 500년에 다 깔아준 거예요. 그때까지 조선조까지 우리 역사가 살아있었다면 일본 놈들이 쉽게 우리 역사 왜곡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1910년 우리나라 평판되고 나서 16년간 우리나라 역사 작업을 했어요. 그 어느 고려 조선 왕조도 못한 역사책을 16년간을 작업을 해서 조선사 37권을 만들어냈어요. 원래는 35권인데 서문하고 뒤에 뭐 발문 해가지고 35권 더하기 앞에 해서 37권, 총 37권.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37권을 고사하고 10권이나 만들어냈어요. 어느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우리 지금 배우는 역사는 뭐냐? 조선사 37권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조선사 37권을 배우고 있어요. 그 총독부에서 조선사 편수가 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병도지.
이병도가 뭐였어요? 문교부 장관, 우리나라 학술원 원장, 그 사람이 다 하면서 밑에 서울대학교 사학과 제자들 다 배출하고 그 2세, 3세들이 지금 우리나라 뭐 학장, 뭐 사학과 교수, 뭐 지금도 있는가 모르지만 문화재 청장, 뭐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 우리나라 역사계는 그 일파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지금도 당군이 곰새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사혁명을 이렇게 하는 시대다. 군사혁명 지났어요. 민주주의 혁명 지났어요. 뭐를 해야 되냐? 이제는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혁명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네. 한심하죠? 네. 사람이 개 돼지하고 다른 게 뭡니까? 개 돼지는 밥만 먹으면 좋아요. 밥 안 주면 성질내요. 사람은 다른 게 뭡니까? 배가 굶어도 정신이 살아야죠. 정신은 뭐에서 나옵니까? 역사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역사를 배워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어요? 저는 텔레비에 대통령들 나와서 국가 비전이 어떻고 참 한심하게 보여. 저 자신 역사가 안 나오네. 야, 뭘 몰라 그래요. 청와대 불러주면 안 불러주겠지. 저 같은 사람 불러주면 대통령님, 요새 각하 아니잖아요. 대통령님, 박이 꺼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를 거예요 아마. 예? I don't know. 미안하지만 그런 게 뭐 대통령 하고 있어. 이제 역사혁명을 일으켜서 다음에 대통령은 역사 정신, 역사 의식이 바로 잡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 보세요. 중국의 시진핑이가 대통령이죠, 거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역사. 만리장성을 지금 평양 황해도까지 그려놨잖아요. 여러분들 황해도의 만리장성 봤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역사.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그럼 고구려가 어느 나라 역사예요? 우리 역사죠. 우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중국 놈들은 자기 내 역사. 역사로. 지금 우리 역사책에는 고구려 광개토 대학 몇 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건 그렇게 안 써요. 예를 들어서 한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나라 무제의 호가 원봉 이렇게도 나오고 그 사람은 고를 한 서너 개를 가르치었어요.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원봉 몇 년에 고구려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이 미친놈들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본 소하 30년에 우리 조선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식이랑 마찬가지예요. 비교가 되죠, 여러분? 무슨 비교인지 아시죠? 고구려는 고구려 태조대왕, 고구려 광개토대왕 몇 년에 우리가 중국을 쳤다, 백제하고 전쟁을 했다. 이런 역사책이 나와야지. 아니, 고구려 역사를 기록해놓고 지들 한나라 왕조, 지들 왕 몇 년에 고구려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 다 중국 역사되고 많은 거예요. 이렇게 또 시급합니다. 알고 보면 시급한 거예요. 무식하니까는 밥 먹고 하고 니나를 하고 노래방 가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은 밥을 어떻게 제대로 먹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 점심은 맛있게 듭시다.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만리장성이 언제 황해도까지 왔어요? 여러분 한사군 아시죠? 배웠죠? 우리 역사 시간에 부지런히 배웠죠? 뭐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낭랑, 임둔, 이진번, 임둔, 대방, 현도. 현도. 잘 배우시네. 그 선생이 누군지 잘 가르쳤어. 그런데 그 한사군이 어디에 있어요? 북한 대동강 주변에 함경도, 황해도, 평안도 이런 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 역사 부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심한 놈들이죠. 이런 놈들은 약 먹고 죽어야 됩니다. 한사군은 지금 한국성 일대, 요령성 일대, 산동성 그 일대에 있는 게 한사군입니다. 그걸 누가 북한 대동강에다 갖다 놨냐? 이거 다 일본 놈들이 갖다 놓은 거예요. 한사군의 그림자도 없어요. 대동강에는. 지금 우리 역사책을 고쳐야 돼요.
아니, 중국 역사책에 우리가 쓴 거는 거짓말이야 진짜. 중국 놈들이 기록한 역사에 보면은 한사군인이 이렇게 다 거기 기록이 있는데 왜 우리만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 그러냐? 중국 사람들이 보면 기분 좋죠. 자기들이 말 안 해도 우리 스스로 야 한사군은 한국성이 없어. 여기 평안도에 있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 제가 땅을 안 파봐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문헌에 보면은 110%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평양이 어디죠? 평양? 예? 평양은 북한 평양밖에 모르죠. 네. 평양에 물이 5개나 있어요. 중국에. 북한 평양, 그다음에 하북성, 난하 밑에 그게 또 평양이에요. 평양. 그다음에 요령성 남부 톡틴한 데 있죠. 그저 뭐 대련인가 그 부분에 그게 또 평양이에요. 그다음에 그 여러분 요임금 아시죠? 요임금. 아 대단하시네요. 요임금도 아시고. 요수누탕 문무주공 요임금. 요임금이 도읍한 산서성 현재 인분시 그게 또 평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만주 지도를 보면 양평이라고 나오죠. 양평 나오잖아요. 네. 양평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평양. 평양이 거의 다 평양이에요. 몇 개입니까 지금까지 한 게? 5개잖아요. 어떻게 북한 평양은 평양이야? 고구려 서울이 어디입니까? 북한 평양 대동강 맞아요? 아니요. 거기죠. 아니에요. 거기 어디예요? 국내성. 백두산 밑에 조금 더 왼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거기서 조금 더 왼쪽으로. 함성. 학설이 2개예요. 요사 지리지 아니 요사 요나라 있잖아요. 요나라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야율라보기 그 사람들이 쓴 책에는 지금 양평 그래 평양이에요. 고구려 수도가 거기에요. 그런데 또 이 당나라 사람들이 쓴 역사책에 보면은 놀랍죠. 하북성 노령현이 평양입니다. 고구려 수도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노령형. 안동도. 그런데 언제 그럼 북한 대동강으로 왔냐?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고구려의 왕족들이 압록강 이남 천리에 가서 도읍을 했다. 그 중국에 기록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기록 아닙니다. 중국. 우리 역사 완전히 다시 배워야 돼요. 근데 강단에 있는 이놈들이 왜 안 바꾸냐? 그걸 바꾸면 지가 쓴 역사책 못 팔아먹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쌓아온 학문적인 권위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혁명이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역사 공부하기 좋습니다. 옛날에는 역사책을 사가지고 참 넘겨봐야 되지만 지금 인터넷 한번 누르면은 모든 역사 기록의 원문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잘하시나요? 오늘 돌아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평양, 당군조선 다 검색해 보세요. 근데 거기도 이제 강단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하지만은 잘 검색하다 보면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문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동양 역사를 한중일 역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책에 보면 뭐부터 출발하죠? 고구려 신라 백제부터 출발하죠. 그렇죠? 고조선은 조금 나오죠. 근데 2096년의 역사가 몇 줄로 나오면 되겠어요? 2096년의 역사 한 줄이에요. 김무식 여러분 삼국사기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정사 이게 정사가 아니라 이거는 개떡같은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뭐 정사로 배웠으니까 삼국사기 김무식이 쓴 역사책에 보면은 2096년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해놨어요? 아세요 여러분? 당군이란 말 그림자도 없어요 거기는. 이거 한국 사람 맞아요? 이름은 중국 새끼입니다. 소중하 새끼예요. 소중하. 그러니까 중국인의 새끼라는 얘기죠. 중국은 대중하고
우리는 소중하고 김부식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삼국사기 그 방대한 책에 당군은 언급도 없어요. 뭐라고 딱 한 줄로 써놨어요. 제가 읊어볼게요. 평양자, 놈자자는 평양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잖아요. 평양자, 선인, 신선선자, 선인, 왕검지, 고택야. 이거 한 줄입니다. 평양이라는 것은 선인, 그것도 당군이라는 말도 없어요. 왕검이라고 했어요. 선인, 신선, 왕검이라는 신선이 살던 고택야. 이게 터전이었다는 거죠. 그 2096년의 역사가 그 방대한 삼국사기에 딱 한 줄입니다. 한 페이지도 아니에요. 이런 역사책을 쓰는 사람들. 그게 우리나라 역사책 맞아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삼국사기를 살려둔 거예요. 다른 역사책은 다 가져갔잖아요. 일본 왕궁 선흥부에 가면은 우리나라 역사책 20만 권이 거기 가 있어요. 조선조 500년 동안에 책을 많이 뺏었잖아요. 민간이 갖고 있는 책. 세종대왕 우리 위대하죠? 한글 만든 존경할 만합니다. 그분 아니면 우리 한글 어떻게 써요? 근데 그분도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책, 민간이 갖고 있는 역사책은 다 반납해라. 세종 아들 뭐 세종 밑에 누구죠?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세조 때부터 세게 나가는 거죠.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면은 너희들이 보고 싶은 책하고 바꿔주겠다. 무슨 책을 주겠어요? 노노맹자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유교 국가니까는 뭐 18사작 이런 거. 그래도 반납을 안 해요. 예종 때부터는 더 세게 나가요. 이런 책을 민간인이 갖고 있으면 차명에 처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나라 민족이 지나라 역사책 갖고 이걸 차명에 쳐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차명에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인이 갖고 있는 책을 엄청 수거를 해서 국고에 보관을 했어요. 뭐 일본은 폐후 없앴겠지만은 그래도 자기들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궁궐에 비전되는 책들은 많이 보관해놨어요. 그래서 조선 연산군 때 그 이맥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연산군한테 바른 소리 하다가 기양을 갔어요. 기양을 가서 기양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선배들이 기양 가면 뭐래요? 책 보고 저술 하고. 기양 갔다가 다시 연산군 다음이 누구죠? 예? 중종 만정이죠. 다시 이제 발탁이 돼서 와서 내각에 있는 그 책을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던 역사가 거기다. 민간인들을 뺏어놓은 고대 우리 역사책, 발해, 뭐 고조선 이 모든 역사 기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 책을 보고 또 책을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는 자손들한테 줬어요. 이거 국시 위배되는 역사책 아닙니까? 또 걸리다가 면문지화를 당하니까 감춰놨어요. 감춰놨다가 그게 1986년에 이제 출판이 됐죠. 그게 여러분들 아는 판단곡입니다. 그렇죠. 판단곡이는 책 제목을 붙여놔서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삼성기라든가 무슨 이맥 선생이 쓴 강화도 왔은 당군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맥 선생이 쓴 태백일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태백민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클때자 흰백자 백이민족 태양을 숭상하고 흰색을 숭상하는 우리 민족 그 태백일사예요. 그거를 저술해서 옛날부터 고구려 신라 이 양반은 신라하고 백제는 안 썼어요. 고구려까지 고구려 발해까지 북방사 위주로 신라 백제는 김부식이가 한도 없이 써놨잖아요. 삼국사기에 안 쓴 거예요. 이 양반은. 그래서 그런 역사를 쭉 써서 우리한테 전달된 게 태백일사입니다. 그게 판단곡에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짜입니까? 그분들이 할 일 없어서 기양 가가지고 역사 소설 썼어요? 아니잖아요. 다 공자 맹자 정말 뛰어난 학문을 하는 선비들이에요. 조선조의 왕궁에 가서 한 자리 하려면 과거를 다
시험을 보고 뛰어난 한문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반들이 그 궁중에 있는 비서를 보고 아 이거 전달해야 되겠다. 후세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쓴 책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는 지금 2달째 판단곡이 좀 독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오신 그저 여기 오신 우리 최 대표님도 판단곡이 공부반이고 저 뒤에도 대표가 강의한다니까 이제 응원하러 오셨는데 다 판단곡이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선생 방송에서 하는 판단곡이기도 하고 그러면 내용은 같아요. 내용 같은데 저는 그분들 별로 안 책 보지 마세요. 그 책 보지 마시고 그 임성국 교수 자기 교수 친구 집에 가서 이 책을 보다 보니까는 백제 역사책이 있어요. 백제.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중국에서 컸기 때문에 한문에 굉장히 통달하신 거죠. 백제가 있어서 심심해서 꺼내 보니까는 우리 백제 어떻게 배웠어요? 전라남북도, 충청도, 일부 그 백제잖아요. 아니 중국 원문에 보니까는 뭐 송서, 당서, 수서, 뭐 남제서 이런 원문을 보니까는 아니 백제가 대륙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백제가 강성할 때는 100만 대군을 가지고 오나라, 월나라 이거 괴롭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바다 건너가서 괴롭혔어요? 백제가 대륙에 있으니까 괴롭힌 거예요. 그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 놀래가지고 이따위 영문학 이거 미국 놈들 영문해서 뭐하냐 때려치고 있어요. 그 길로 교수직도 그만뒀어요. 그래갖고 무려 5년을 도산에 박혀서 원문을 독파했어요. 무슨 원문이죠? 역사책. 중국 25사. 여러분 25사 아시죠? 25사가 별게 아니고 중국은 한 왕조가 멸망하면은 그 다음 왕조에서 전에 왕조의 역사책을 만들죠. 우리도 뭐 고려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요 나라가 망하면은 금나라가 쓰고 금나라 망하면은 원나라가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쌓인 게 25사입니다. 이제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망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 나라 역사 쓰겠죠. 쓰면은 이제 26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18사략이라고 들어봤죠. 오는 25사 내려오기 전 예를 들어서 뭐 명나라나 그 당나라 그 이전에까지만 잘라다 보니까는 18개의 역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18사략이에요. 청나라까지 하면은 이제 25사 되겠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나 또 어디로 갔죠? 예? 판단곡 이야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방금 상생방송 말씀하셨는데 물론 배우는 건 좋아요. 배우세요. 우리 역사니까 배우지만은 그 사람들은 묘하게 가르쳐 놓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신교다. 자기들이 신교다. 그렇게 연관시키니까 그까지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역사만 하는 건 좋아요. 시간이 제가 받은 시간이 1시간 30분인데 이제 12시까지 하면은 20분 남았는데요. 이제 10분간 제 말씀 좀 마무리하고 10분간은 이제 질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강의하는 거 보니까 좀 아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좀 물어봐야 되겠다. 10분보다 한 10분간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나머지 10분간은 제가 사실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이 8페이지를 다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 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돌아가시면은 일부러 시간을 내세요. 남는 시간에 하지 말고 역사 공부는 남는 시간에 하면 안 돼요. 일부러 시간을 내야 돼요. 일부러 시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 남는 시간 10분간에는 제가 뭐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김할지 박인 것에 다 좋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뭐라 그러죠? 그 이야기만 10분간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뭐라 그래요? 배달 민족. 배달이 무슨 뜻이죠? 짜장면 배달하는 거. 네? 우리 개천절날 보면은 이 무식한 대통령들이 개천절날 와서 축사도 안 해요. 국무총리 내보내요. 이게 나라가 됩니까? 뭐 개천절 뭐하러 해요? 사실 때치아버리죠. 안 그래요? 우리 여기 젊으신 분이 열심히 들으시는데 되게 납니다. 젊은 분들은 역사에 관심 없잖아요. 네? 배달이 뭐냐는 거죠.
아시는 분 한 분. 이 선생한테 설명 한번 해주실 분. 예? 예? 신시 배달고. 예, 근데 배달이 무슨 뜻이야? 우리 저 박씨 저 우리 선생님 뭐 박의 것에도 알고 하시는데 그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은데 배달이 무슨 뜻이에요? 배달 지금 아무도 말씀 못 하시네요? 야, 금강선은 문제네. 스님 역사 공부를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배달이 무슨 뜻이에요? 네? 배달. 예? 예? 예. 뭐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배달. 배달은 한문으로 쓴 거고요. 배달 한문에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박달이죠. 박달. 박달. 박달입니다. 강령. 이게 마이크가 저쪽으로 가도 되나요? 네. 이거 들고요? 네. 이 박달은 조금 써야 되겠어요, 제가. 그렇죠. 요거는 꼭 메모를 하시다가 친구들은 밥 먹을 때 기말지가 뭐냐, 박해 거세가 뭐냐, 그 다음에는 요걸 한번 물어보세요. 너 맨날 우리 페달 민족이라는데 페달이 뭐냐? 오늘 이거는 꼭 공부하고 좀 하셔야 되겠어요. 보이죠? 뒤에 이것이 네, 박달. 박달. 박달을 한문 좋아하는 유식한 분들이 쓰려다 보니까는 배달로 쓴 거죠. 배달. 사람이 발기 있다가 이 배자가 될 거예요. 사람이 있다. 배자 맞아요.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 한문이 좀 어두워요. 달자는 뭡니까? 도달한 달. 도달하다 있어. 배달. 박달이에요. 원래. 그럼 박달이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10분 동안 할 주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아사달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아사달. 아사달은 무슨 생각이 먼저 나요? 한정식집. 인사동 가면 한정식집에 아사달이 많아요. 밥도 잘 나오고 한 끼에 10만 원씩 하죠. 아사달. 아사달 한번 먼저 찾아봅시다. 요거 두 개만 오늘 알고 가셔도 오늘 부패의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쪽에 계시는 분이 박달을 일월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나라 당군시대 때 4,000년, 5,000년, 뭐 6,000년 뭐 아까 신시 배달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족이 뭐를 숭상했다고 그랬죠? 해. 태양을 숭상하는 민족.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 이게 뭡니까? 밝음이죠. 네. 밝음. 이거 박다는 뜻이에요. 아까 박의 것을 할 때도 박씨로 이거를 한문으로 박으로 쓴 거죠. 혀것에도 세상에 빛나는 빛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박은 밝음이에요. 한문으로 이야기하면은 밝은 명자 되겠죠? 밝은 명자. 우리나라는 밝음을 숭상하는 민족. 그래서 산 이름도 무슨 산이 많아요? 백두산, 흰백자, 백두산, 또 태백산, 안 그러면 백산, 많이 들어봤죠? 태백산, 백산, 백두산. 다 이 흰백이 뭡니까? 흰백을 밝음의 뜻이죠. 밝은 뜻을 이렇게 흰백자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박은 밝음이라는 뜻이다. 달은 뭐예요? 달. 달. 예? 예? 하늘에 있는 달? 높은 산. 아, 대단하십니다. 높은 산 맞아요. 달. 우리말에 양달, 음달. 여러분 아시죠? 양달, 음달. 그게 뭡니까? 산에 높은 산비탈. 양달, 음달. 그 햇빛이 비치는 데는 양달. 뒤쪽에 안 비치는 데는 음달. 이 달은 다른 말로 산이라는 뜻이죠. 그럼 답이 나왔죠?
밝은 산이죠. 예. 밝은 산. 또 산은 뭡니까? 땅도 되죠. 땅. 대신에 높은 땅. 산이 높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 산. 다른 말로 말하면 밝은 산, 밝은 땅.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사다는 뭐예요? 다른 답이 나왔어요, 이제. 그렇죠? 같은 답이 나왔어요. 아사는 뭔가요? 아사 아시는 분? 이거 알면은 대단한 역사식이 있어요. 아사가 뭐지? 예? 아니, 여러분들 요새 요새 세대는 세탁기에다 빨래 하니까 아사를 몰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아시빨래 하잖아요. 아시빨래. 그 아시빨래 아사예요. 지금은 이렇게 옷들이 고급 옷이 나오니까 세탁기에 넣으면 금방 빨려요. 세제도 좋고. 근데 옛날 우리 어머님들 300억 입고 살 때 300억 때 묻으면 안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재물 넣고 삶아야죠. 삶기 전에 미리 때국물 빼내는 거. 그게 아시빨래죠. 그렇잖아요? 아시빨래. 그 아시란 말은 다시 말해서 처음이라는 뜻이죠. 처음. 뭐든 처음 시작한 게 아시예요. 그리고 처음은 시간적으로 처음이고 아침, 저녁, 점심 비유하면 뭐죠? 아침이죠. 이 아침. 아침을 한문으로 아침조. 예. 그리고 동서남북이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을 해요? 동의 뜻이.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깜깜한 게 밝은 명. 이 옛날에는, 지금은 이 정보가 분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아사 그러면은 이게 밝은 것도 되고 뭐 동쪽도 되고 청도 되고 한 단어로 많은 정보를 표현하죠. 그때는 뭐 지금도 이렇게 세분화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사는 시간적으로 처음, 아침, 동쪽, 밝음 이 뜻을. 여러분 일본의 그 유명한 신문이 뭐죠? 우리로 말하면 아사히 신문이죠. 아사. 이게 아사죠. 그래서 한문으로 뭐라고 써요? 조일 신문이었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이게 아사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자식이란 이야기죠. 그건 다 우리말 쓰는 사람들이에요. 백제말. 다 우리말 쓰는 우리 저 자손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교류가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니까는 그때부터 일본어가 분화되기 시작. 우리 지금 이거를 말해요. 위에라고 그러죠. 위에. 일본 말로 이거 뭡니까? 위에. 우에죠. 우. 일본 말로 이걸 뭐라 그래요? 우악이라 그래요. 위에 있는 것이 다 우리 말입니다. 우리 좀 살살 걸어간다 그러잖아요. 일본 놈들 살살 걸어가는 건 뭐라 그래요? 소로소로. 그런 데는 받침을 못 하잖아요. 살살로 소로소로. 우리 섬이 뭐죠? 우리 말로 섬이잖아요. 그런 건 뭐라 그래요? 심화. 섬에 미연 발음 못하니까 섬을 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사는 아침이다. 다른 여기 나온 땅. 그래서 아사달, 박달은 같은 말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되는 사상이 함축된 말입니다. 한웅천왕이 어디에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아사달에 다 내려왔죠. 당군도 아사달에 내려왔죠. 박달에 내려왔죠.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하면은 당군의 뜻을 설명하려고 하죠. 당군이 이 유식한 사람들이 박달 임금을 당군이라고 씁니다. 박달 임금은 뭡니까? 밝은 임금. 여러분 저 고구려 동명성왕 뭐 같은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민족의 지도자한테는 항상 밝음을 붙여요. 저 이북의 못된 지도자도 뭐죠? 어버이 수령. 태양이잖아요. 태양절. 그거 다 태양이에요. 그 우리 민족 사상이 그게 다 표출돼요. 그 당군은 박달 임금을 당군이라 씁니다. 박달나무 단자
한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한 거죠. 박단, 이거는 박달나무 단자를 쓰자. 저 박달나무 단자. 그 왕은 뭐죠? 임금분자죠. 그래서 단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배웠습니다. 박역거세, 기말지, 단군. 하나도 못하면은 아사달, 박달.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그 좀 제가 쓴 게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또 깊이 하면 재미없고 해서 제가 좀 1시간 20분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역사가 재미없잖아요. 제일 재미없는 시간이 역사 시간이었어요. 제일 재밌어요. 대단하신 분들이네. 근데 역사가 재미없던 사람이 재미없다는 사람이 90%예요. 근데 역사를 알면 재미있죠. 역사를 알면은 뭐가 보여요? 불암산이라고 오늘 이제 1시간 30분 공부했으니까 여기에도 오명제어 열리면 그걸 우리 스님 뭐라 그러죠? 도통했다고 그러죠. 역사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은 대구 스님을 지난 일요일에 와서 배웠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제가 청나라 건륭황제부터 강의를 2시간 딱 듣고 다음 시간에 가서 내가 이제 주역 개사전을 공부해야 되겠다. 개사전 어렵잖아요. 근데 참 쉽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해거스님 강의 쉽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거를 어렵게 설명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설명하는 거죠. 아니 몰라서 배우러 왔는데 그걸 쉽게 설명을 해야지. 어렵게 설명하는 거는 그거는 선생이 좀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해거스님 주의 개사전 들어보니까는 너무 설명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들어와야 되겠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는 분들은 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놓으니까 뭐 애인이 전화 왔다든가 이러면 공손하게 받잖아요. 근데 모르는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광고하는구나 싶어서 퉁명스럽게 예? 그랬더니 나 해고요. 그래서 깜짝 아이고 스님 아이고 스님 다음 주 법회 시간에 와서 김 선생이 강의를 좀 하셔서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제가 와서 강의를 들으려고 얘기 왔는데 저보고 역사 얘기를 하라고 해서 손님께서 하시는 법회에 제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또 오시는 분들도 이 불법을 공부하러 오셨는데 생뚱맞게 무슨 역사 아닌 것 같아서 참 아닌 것 같다. 김 선생 내가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니까는 와서 좀 하시오. 예, 그럼 제가 평소 아는 대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역사가 앞으로 잘 될 징조입니다. 그렇죠? 이 금강선에 계시는 분들은 기존의 역사 배운 거, 이병도, 이 강단 식민사학들이 가르치는 역사는 다 벗어버려요.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 몸에 맞는 역사 새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역사책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인터넷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은 다 나와요. 자기 찾아보면 나옵니다. 저는 뭐 누구 선생한테 배웠어요. 내 스스로 독하게 해서 내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거 뽑아보고 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와서 1시간 20분 떠들 수 있는 실력은 생겼다. 역사책이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그 윤내현 교수라고 있어요. 윤내현 교수 고조선 연구? 고조선 연구인가? 우리 청년? 네. 고조선 연구라는 책이 있고 그분들은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해요. 재미를 붙여야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런 뭐 아사다니 뭐니 이런 설명한 책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4년간 역사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아하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역사책이 나와야 줘야 되겠다. 그게 뭐냐? 그분들로 하여금 역사관을 바로 세워서 어느 정도 관이 있으면은 스스로 공부하면 되잖아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책은 제가 보기에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역사책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쓰면 되겠죠? 네. 뭐 역사가 어려울 거 없잖아요.
우리 조상 이야기, 우리 아버지 살아온 이야기니까는 그렇게 쉽게 우리 접근할 수 있는 역사책을 하나 써서 역사운동의 대중화, 거기다가 우리 이 책을 읽으면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제가 다 까먹었는데 5분 남았는데요.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아니 그건 말고 우리 도표에 나오시는 우리 금강선은 우리 보살입니다. 불자입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내가 강의한 거 하나 못 알아듣을 거 아니에요. 언제나 지어진 거죠. 그럼요. 언제나 지어진 거죠. 그런데 참 질문 잘하셨는데 이런 역사책을 지금은 뭐 갖고 다녀도 누가 제지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이런 거 잘못 갖고 다니다가 서면에 찾아왔잖아요. 그다 산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고 집안에도 그냥 자손들 아주 믿는 자손만 너나 갖고 있어라,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내려온 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사학 놈들이 출처가 불분명하다. 아니 출처가 분명하면 이거 벌써 뭐가지 날라고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우리 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하면 됩니다. 남한테 하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이병도 그래서 너무 이 수화가 많잖아요. 수화가 많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도 그 역사가 잘못됐다고 이병도 그 교수 자리 다 저기 하라 그랬더니 자기네 밥그릇 때문에 안 된다고. 안 되죠. 예. 자기 손 책 팔아먹어야 되는데 책도 안 나가죠. 그런 힘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제가 안 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놈들. 그놈들이 뭐 요새 우리 주적이었다 그러는데 역사로 보면은 그놈들이 우리 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혁명이란 말을 쓴 거예요. 좋게 말로 해서 너 생각 바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놈들 죽여버려야 돼요. 역사 혁명은 해방되고 계속이잖아.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는 배도 부르고 민주화도 되고 이제 해야 할 일이 역사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부터 정산해야지 뭐 적배는 뭐. 그렇죠. 맞아요. 아 박수 한번 치십시오. 맞아. 없죠. 지금 선생님 말한 거 반발 안 하죠. 그래서 아니죠. 정사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떳떳하게 전할 수가 없으니까 필사본으로 전한 거예요. 내가 선생님한테 줘서 선생님이 한 부 뺏겨가지고 또 누구 주고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는 필사자의 개인 생각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역사책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국의 서전 원문 본 사람 있어요? 원문이 아니라 그 서전 원본 그거 없어요. 멸실되고 없습니다. 공자로서 멸실되고 없는 건 뭐 공자 집을 수리하다 보니까는 뭐 벽장에서 나와서 뭐가 나왔었다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서전 고대 서적에 이거 뭐 원본 전란책 별로 없습니다. 다 필사본들이에요. 그거 다 흩어진 거 모아가지고 지금 서전 우리 읽고 있잖아요. 공자가 만든 건 120편인데 지금 전한 건 다 흩어진다. 다시 모아내요. 58편밖에 없어요. 그거 보고 서전 하는데 서전 가지고 가짜라고 시비 건 놈 있어요? 근데 왜 우책만 갖고 시비를 거냐면 우책만 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사본으로 개인으로 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스님께서 오시면은 김탁이 저 친구가 잘했나 못했나 좀 물어보실 거예요. 잘했다 그러고 그 사람 한 번 더 불러다 이야기 좀 들어야겠다. 역사 운동이 우리 개포동 금강선에서 우리가 발심을 해서 발심이라 그러죠. 우리 불교 용어로 발심하고 발언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운동의 본산이 금강선언이 될 수 있기를 생각합니다. 김탁입니다. 예. 네. 네, 맞아요. 탄호스님. 저는 그냥
천자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읽는 거죠. 김타고 성은 김이고 이름은 저 탁자가 세건변에 그 늑사하고 다행행장 그건 옛날에 서울시장은 그걸 양택식으로 읽더라고요. 같은 탁자인데 저 5편에 보니까는 제 이름도 저 궁금해가지고 탁으로 나와 있어요. 김탁입니다. 택도 되고 근데 그 탄어스님 참 우리나라 학생이시고 선생이시죠. 제가 외람되게도 한문이 탄어스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탄어스님의 읽기를 이제 금택으로 있는데 스님께서 용서하시면은 제 본명은 김탁이고 본은 금택으로 할까 그래 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예예 예. 네. 그렇죠. 예. 예. 네. 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 시간 12시에 끝내야죠. 다음 또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끝나면은 이제 공양 시간이죠. 그 공양 시간은 한 5분 배고파도 참을 수 있죠. 정말 우리 역사 혁명의 시대인데. 맞아요. 질문 한 번 또 받겠습니다. 예. 네. 예. 예, 그 좋은 말씀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역사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야, 군보다가 황제가 더 높으니까는 단군이라 그러지 말고 잘 안 지워질 때 그냥 대충 쓰겠습니다. 단군이라 그러지 말고 황제니까는 책자는 쓰자. 이거 잘 나옵니다. 제 이거를 쓰자니요. 단제. 그건 한계. 그렇게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쓰면 안 돼요. 써야 돼요? 아니요. 강의를 잘못했네. 그 그거는 말씀을 들으면은 안 써도 된다는 그거는 답이에요. 한계 때문에. 자, 징기스칸의 칸이 뭐죠? 한. 징기스칸. 이거 영어 아닙니다. 칸이 뭐죠? 왕이죠, 왕. 제라는 개념은 중원 지역의 농사 짓는 농경 사회에서 만들어낸 타이틀이죠. 근데 우리 몸속에는 무슨 피가 흘러요? 말 피가 흘러요. 말 타고 이 대륙을 달리던 기만민족의 피가 흘러요. 기만민족의 최고는 뭐예요? 칸이죠. 칸. 네. 칸을 한문으로 쓰니까 군이 된 거죠. 그래서 칸에서 영어 킹도 나온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군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높죠. 당태종 아시죠? 당나라 태종. 유명한 임금 아니에요? 당태종이 자기를 황제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즐기는 칭호가 있었어요. 뭐겠어요? 예? 이건 역사를 좀 깊이 해야 아시는 겁니다. 이게 뭐죠? 천가한. 가한이 뭡니까? 칸을 한문으로 쓰면 가한이죠. 자기는 하늘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한문으로 쓰면은 천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천왕. 그러면 뭐 제나 군이나 뭐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그놈이 아니죠. 그분이. 그런데 이 중국 놈들이 고약한 놈들이에요. 지들이 농경사회가 되고 하면서 제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이제 서서히 군이라는 개념을 죽이는 거예요. 제 다음에 뭐가 있죠? 왕이죠.
그렇잖아요. 왕 밑에 뭐가 있어요? 군이 있죠. 그 밑에 또 뭐 제후가 있잖아요. 예, 제왕, 군. 군을 저 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임금의 아들, 뭐 수양대군.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고유 이 4천년, 5천년 우리 고유 사상에서는 군이 죄를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선 불법과 선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불법하고 선도는. 근데 하느님을 선도에서 뭐라 그러죠? 죄가 벗어나면 천재. 중국에서는 하느님을 천재라 그러잖아요. 천재. 그렇잖아요? 천재를 이 선도나 이런 데서 뭐라 그래요? 이 죄는 이건 중국 놈들이 만드는 개념이고. 예? 군자를 형용사를 많이 붙여야 되죠. 우리 신라에도 그런 계급 있잖아요. 각간. 각간 위에 뭐가 있어요? 대각간 있죠? 대각간 위에 뭐가 있어요? 태대각간 있죠. 자,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군 위에 뭘 붙여야 돼요? 예? 뭐 태대노구나 하든지 붙여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역사책에 아직 없고, 자, 노자를 붙였어요. 노가 이게 늙은 사람이 아니고 높은 사람에 대한 존칭입니다. 장로, 노군. 노군이면 늙은 사람이 아니고 장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붙였어요. 삼자 하나 붙여요. 또 형용사 또 붙이요. 그래서 선생님 참 공부를 많이 하셨네. 앞에다가 또 붙였어요. 해상노군. 정답입니다. 딩동댕이에요. 해상노군이 하느님이죠. 그래서 굳이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단군을 단죄라고 하지 않아도 여기에 이미 가한 이런 뜻이 다 들어있다. 아주 애국자시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뒤집어서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단군이란 말 자체가 죄의 하위 개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이런 기회를 주신 스님 또 금강선 감사하고요. 또 인연이 서로 닿으면은 또 어디선가 한번 뵙기를 바라고, 우리 불법에 이런 말 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우리 영어는 옷깃도 스쳤고 말도 많이 섞었고 그러니까는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금강선언이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운동을 일으키는데 원산이 되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시간 되셨죠? 네. 우리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